배우 이영애 씨가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두 하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이제 확성기 반격을 시작했는데 뭔가 좀 어설프고 허접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윤정희 기자. 네. 자, 일단 이영애 씨가 또 좋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돈을 내놨답니까? 네, 일단 부상 입은 김하사와 하하사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이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또 이 김하사와 하하사의 이 희생 정신, 또 전후회가 크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읽고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영애 씨가 눈물까지 흘렸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영애 씨한테는 이 사연이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영애 씨의 아버지도요, 이 한국전쟁 때 부상을 입고 퇴역한 장교 출신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후원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 군에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적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평소에 군에 굉장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후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일단 군들을 위한 음악회에도 수천만 원씩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는 가을에 군 원로들과 함께 대규모 위문 공연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군뿐만이 아니죠. 지난해에는 서울 여행 중에 수술을 하게 됐던 대만 부부한테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통 큰 기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남에게 돈을 선뜻 내놓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음이 그만큼 따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왜 병문안 안 갔냐 이런 얘기들 참 많았는데 네. 전화는 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전화했던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전화를 걸었던 건요, 지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이죠. 박 대통령이 직접 이 김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부상 소식 듣고 너무 놀라고 또 마음이 아팠다. 애국심과 용기가 더욱 빛을 볼 수 있게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면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하사 빨리 회복하고 군에 복귀하겠다 대답한 다음에 전진, 구호를 외치면서 전화를 씩씩하게 끊었다고 하네요. 예, 씩씩합니다. 또 하하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함께 지원을 같이 약속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 부상 소식을 듣고 가장 이 마음이 쓰렸을 건 아마 부모님들이죠. 네. 이 두 장병의 부모님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라고 위로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잘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이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뉴스톱10에서도 참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장병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위로한 것들 나쁜 일이 아닌데 그걸 왜 그동안 공개를 안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청와대 쪽에 사실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해보셨어요?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 쇼 이런 것을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으로 비칠까 하는 것을 조금 저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형식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생한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우리 군의 사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가 단호한 도발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그 용사들을 직접 가서 위문하는 그 자체가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11일 날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대신 말하자면 가서 위문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다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쇼를 싫어한다고 예전부터 많이 했던 얘기고 옆에서 친박 의원들이 제발 좀 나가서 쇼 좀 하십시오 해도 아주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는 게 좋았겠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이것은 쇼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될 군통수권자의 어떤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많은 현재 전현직 군 장병들의 또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자, 윤정희 기자, 다른 거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의 반격이 좀 허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북한도 일단 확성기로 대남 방송을 틀면서 나름대로 맞대응을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맞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조금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대남 방송을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만 전해져 온다는 건데요. 이게 확성기의 성능이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우리 군에서는 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아, 북한이 대남 방송 시작했구나. 예. 이 정도만 파악을 했을 뿐이지 언제 대남 방송을 재개했는지는 정확하게 그 시점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웅웅거린다. 그렇죠. 다 예. 완전히 엉켜서 들리는 거죠. 아, 전혀 그렇군요. 뚜렷하게 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웅웅웅웅 하면은 북한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양쪽 게 섞여가지고 잘 안 들리는 효과 정도는 있겠네요. 바로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공격용이 있고 또 방어용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본인들도 이 확성기가 아마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보내는 이 대북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군인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남 방송을 틀고서 이 교란 작전을 피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이 예. 나옵니다. 자, 북한의 대남 방송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오장로가를 감행한다면 있는 건 군인들은 모두 못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의 메아리 방송은 민족적 단합과 저국 통일을 바라는 온 교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동요할 일이 없을 텐데 뭐 큰 효과가 없을 텐데 저런 식의 반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윤정희 기자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방에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 또 동해안 쪽의 북한 그 일반인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하자면 심리전이 본격화됐는데 예. 아직은 직접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또 김일성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폭로전은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곧 이것이 이제 곧 내용적으로 같이 첨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북한에서는 제압 방송이라고 한답니다. 아, 제압 방송. 말하자면 예, 우리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한 말하자면 이것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어떤 방해 방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선 그 지휘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전이 나도 이 부분에 반드시 가동될 수 있게 이 부분을 흐릴 수 있는 방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저 부분을 역공하는 이런 방송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늘자 노동신문 논평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 한미 군사훈련을 멈추면 이상가족 상봉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또 제안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좀 없잖아요. 지금 어떤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오늘 예. 이제 시작이 돼서 28일 날 끝나는 이 훈련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한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네. 그 한미 합동으로 연합으로 하는 어떤 이건 지휘소 중심의 어떤 훈련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그야말로 인도적인 남북 간에 정말 이게 80을 대부분 넘겨서 이제 정말 그 한시가 바쁜 이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극히 인도적인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우선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런 그 이산 상봉을 우리가 식량 제공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대가를 줘가면서도 사실 했던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어떤 자체적인 방어 훈련을 말하자면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응할 수 없는 이런 그렇죠. 조건. 이게 침략 훈련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방어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얘기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주기였습니다. 이 오늘 행사가 벌어졌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에 방북했던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장면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다녀오신 건 어땠습니까? 그 모양새는 참 좋고요. 북한 측의 대접은 좀 어땠습니까? 전혀 갔을 때보다 더 좋게 아주 여러 가지를 맛있게 먹었어요.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앰뷸런스 같이 다니기도 하고. 공기가 많아요. 더 건강해 보이신다고요? 잘 먹었어요. 만나지 못한 게 아쉽죠. 여기서 공동선언을 양쪽에서 지키도록 하자고 금강산도 관광하고 예,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정부가 그 여사님께서 아주 모처럼 방북하시게 됐는데 그 기회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정부가 좀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방문했을 때 지뢰 도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도 언급을 안 하시네요. 정부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를 지적하는 내용만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북의 도발에 대해서 한번 비판했습니다만 바로 그 오이사 조치 해제라는 이것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쩌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햇볕 정책과 연계시켜서 어떤 야권 지지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햇볕 정책도 북한 지원도 정말 시와 때와 장소가 있는 건데 지금 북한에 직접적인 우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는데 뭔가 좀 아까 아쉽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쉽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정말 이럴 때 도발을 한 것이 아쉽다. 북한이 정말 원망스럽다. 이렇게 문제의 출발을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치 정부가 어떤 그 좀 더 이호 여사를 도와주지 않아서 김정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북한의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비친다면 그것은 그 문재인 대표로서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런 부분은 신중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호 여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좀 현지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본인은 뭐 사고가 났었던 거를 이제 도발이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 현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군사 정치적인 당연한 얘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인 김정일 그 위원장하고 같이 면담을 했던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그것을 초청해서 그것도 그 아버지 기일에 대한 그 방문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초청을 했으면 동양의 일륜지 인사로도 와서 정말 와서 인사라도 해야 이게 마땅한데 그런 것을 못해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참 조금 더 철이 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뭐 말씀이라도 하다못해 저기서 한 말씀 하는 것이 이호 여사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지뢰 도발에 여당보다 오히려 먼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셔서 이제 야당에서도 좀 안보 정당 이미지도 강화하고 우클릭하는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안보야말로 뭐 여야 뭐 진보 모두 상관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오이사 조치 해제, 오이사 조치 문제도 뭐 정부가 좀 잘못해서 오이사 조치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에다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건가? 저는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좀 요번에 8.15 광복절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알기로 그 3주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 3주 전에 지뢰 도발이 없어서 뭐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과연 지금 야당에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의 정확한 대북관이나 안보관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 가능하지 않은 걸 양립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희 기자, 정치권에서도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주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고 저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저 문재인 대표의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광복절 기념사 이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기류가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자 이 얘기를 했을 때요.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야당 내부에서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단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가 또 하나 글을 올렸어요. 그래요? 거기에서도 북한에 대한 뭐 지적이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생산적인 야당의 제안을 새누리당이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여야의 대북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야당에 대한 국민적인 과연 이 안보의식에 대한 그런 불신 같은 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한두 마디 말로써 보는 게 아니라 가는 발걸음 그리고 행동 이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남들이 보여주기 위한 행동 그 지속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진짜 생각이 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